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한말 대잔치 뼈아대 오늘 폴라리스 이야기 시간.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나의 성공은 누군가의 실패이다. 이게 가슴 아픈 얘기인데 제가 뭘 썼는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으로 올라갈수록 자연스럽게 적은 늘어난다. 나의 성공은 누군가의 실패이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에게 어떻게 적절히 대처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다.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왜냐면은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적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하다. 맞죠? 그거는 이제 겸손 얘기예요. 겸손. 겸손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제 그러니까 우군이 많을수록 좋다는 당연한 건데 그거는 상식이고 그러면 그래 적을 만들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진짜 성공을 하고 싶고 여러분이 뭐 1억 받다가 10억을 벌고 싶고 10억 받다 100억을 벌고 싶고 이게 스케일업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더 강력한 적들이 나타납니다. 더 강력한 그게 적들. 내용한 현실이에요. 경쟁은. 여기 이제 재미있는 얘기 몇 개 해드리면은 제가 이제 윌 스미스 유튜브를 즐겨 보는데 윌 스미스가 자기 친구 뭐 스캇인가라는 친구가 있어요. 거기 이제 딸이 있는데 그래서 엉클 윌한테 뭐든지 물어보래요. 그래서 그 따님께서 친구분의 따님께서 윌 스미스한테 노멀 라이프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와우 그러니까 being famous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해 주겠다고. 근데 자기는 결론적으로 유명한 삶이 좋대요. 근데 거기서 되게 의미심장한 게 나와요. 자기가 그 페이머스한 거에도 힘든 게 너무 많다는 거 실제로. 자기는 이제 거기서는 구체적인 설명 안 나는데 페이머스 하기 때문에 1년에 최소 대가가 있다는 거죠. 15번 소송을 당한대요. 자기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소송을 15개 정도는 당해갖고 그냥 그 전담 소송 변호사가 몇 명이 있대요. 그냥 거기 고소 계속 나와요. 15번. 한 번만 고소당해도 몸에 진이 빠질 것 같은데 매년 그래서 아예 전담 변호사가 그냥 정점에 올라가면은 시기하는 사람도 나오고 내 밥그릇 깬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그냥 그 타겟이 되고.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계 올라가면서 또 실패자도 생기고 또 그런 사람도 생기니까. 근데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이제 이거 진짜 잘 말한 것 같아요. 그 모난돌이 이렇게 정 만든다고 우리는 이렇게 둥글둥글 살게 하는 거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좋아 보이는 표현이 가만히 있어도 중간이 간다 맥락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스타트업을 해서 성공한다는 거는 모난돌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리더십을 갖겠다는 거는 모난돌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뭐 이렇게 중용의 미 그다음에 뭐 중용도 그 뜻도 아니야. 그냥 뭐 중간이 아니잖아. 중용이 얼마나 그 위대한 그건데. 그러니까 너무 호도된 게 많고 왜곡된 게 많아서 그게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리더십이 없으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나서서 총대 매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다 미루고 그 맨날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그 조별과제 같은 것도 다 리더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그거죠. 원래 이제 구글이 코딱지만 했을 때 여러분 그 세르게이 브린이랑 레리 페이지 멘토가 누군지였는지 아세요? 그 멘토 중에 하나가 스티브 잡스였어요. 막 청년들 막 멋진 사업가 청년들이라고 그래서 되게 친했어요. 근데 안드로이드 자기네랑 이제 오버랩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어디서 본지 모르겠는데 없애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잡스는 뭐 그런 거 선언 없이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얄짤없지. 없애버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재밌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진짜 재밌는 책 중에 하나가 그냥 재미로 보시면 좋은 책 중에 하나가 틀린 것도 많아요. 그 거래의 기술이에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쓴 거래의 기술이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은 그거 이제 트럼프가 직접 썼기 때문에 캐릭터 자체가 재밌잖아. 캐릭터 자체가 재밌어서 그러니까 배울 점은 조금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네고시에이션 능력이 대단하긴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어느 정도 금수저로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근데도 그 사람이 금수저를 다이아몬드 수저로 바꿨어요. 저는 그걸 되게 높게 사요. 다 그냥 그렇게 말하잖아요. 금수저니까 누가 뭐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버지는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는데 자기가 재벌의 계열을 언제는 스케일업은 힘든 거예요. 재벌의 계열을 원했는데 그 도널드 트럼프 책 보면은 난 미국의 문화가 너무 웃긴 게 뭐냐면은 그 책에 보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뉘앙스는 누구 병신이다 실명을 거론하면서 계속 써요 그거를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뭐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 거기 무슨 미술가가 나오는데 이런 거 뭐 피스 오브 크랩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그림 그려놓고 누구누구 잠깐 고영성 미술 화가는 35,000불씩 받아먹는다. 그거를 어떻게 이걸 실명을 쓸 수가 있지? 근데 미국이란 나라 자체는 유명하면 그냥 대놓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런 나라예요.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작가님, 이제 뭐 철학자죠. 나심 탈레브. 나심 탈레브는 아마존에 가서 자기가 댓글도 엄청 많이 싸움꾼. 그래서 사람들이 나심 탈레브이라고 딱 뜨면 거기 대따봉도 엄청 많이 지켜요. 그래서 나심 탈레브가 다른 사람들은 막 5점이라고 찍었는데 자기가 봤을 때 예측이 들어간 책이야. 그 나심 탈레브 얼마가 잔인하면은 1점 딱 치거든. 제일 유명한 게 그거예요. 그 스티븐 핑거 책인가요? 스티븐 핑거 우리 본성의 선한천사. 그 어마어마한 책이거든요. 근데 그 1점 줬죠. 1점. 1점 줬죠. 1점 준 이유가 이제 나심 탈레브도 사람이 좀 쏨스럽긴 해. 그러니까 좀 쫌스러워요. 그러니까 뭐 분명히 책이 1,400페이지 짜리예요. 그러면 솔직히 거기서 오류가 안 나올 수가 어떻게 없을 수가 그게 없어. 아니라 근데 게다가 그 스티븐 핑커는 아무리 뛰어나도 통계학자가 전공이, 아니야. 진화 심리학자고 아니 나심 탈레브는 통계학 박사예요. 그리고 통계만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오류가 보였겠지. 그러니까 딱 통계적 오류 딱 그거 해가지고 1점 딱 박아놓은 거야. 그거 놓고 막 둘이 싸우더라고요. 그냥 나심 탈레브는 제가 나중에 그 일체월장 2장 맥락족사고 번역해서 보내드려. 너도 배워야 된다. 아니 나심 탈레브 안티프레즈 저희가 최고라 치지만 그 강론이 틀린 게 얼마나 많은데요. 헛소리 많아요. 마케팅에 맞아도 몰라 아니, 솔직히. 정확히 말하면 비즈니스를 모르시는 비즈니스를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금융은 좀 잘 아시죠. 아니 엄청 잘 알지. 금융은 잘 아시는데 금융 가니까. 그러니까 뭐 금융까지 비즈니스롭게 퉁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금융 비즈니스 빼고는 다 모르시죠, 솔직히. 그 다음에 또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이게 봐봐요. 이런 식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 거 있나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 뭐 최재천 교수가 뭐 썼어. 그럼 잘못되면 이렇게 까긴 하나? 안 까잖아요. 그게 잘 활성화 안 됐지. 잘못된 거야. 이게 쉬쉬한단 말이에요. 쉬쉬. 그러니까 저는 게다가 그게 있어. 그게 싸움을 뭔가 견제해도 응전을 받아주지 않아. 그게 웃긴 거예요. 왜냐면 이거야. 굳이 내가 그걸 해도 나는 내 먹고 살고 다 잘 먹고 살 수 있고 최철 교수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시를 든 거니까. 유시 대가를 얘기로 된 거 대가. 외국에서는 그 블로그 전쟁이 많거든요. 논쟁 있으면 서로 논쟁 엄청 하면 그 발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우리나라 유대인 전문가가 뭐라 그러셔갖고 제가 앨런 머스크 엄마 유대인 아닌 거 찾아낸 거예요. 쌓아내갖고 그렇게 여러분이 허위 사실 알 뻔한 거 제가 기자도 못한 걸 해내갖고 그때 엄청난 사람들이 이거 기자가 해야 될 거를 이게 그러니까 월급쟁이가 해냈다고 진짜 대단하다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네이처 사이언스 같은 걸 보면은 그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지식인들 지식인이 아니라 뭐라죠 학자 최전방에 이제 전쟁터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네이처급 거 정도 가면은 이제 딴 저널은 안 해요. 최고 저널은 그러니까 그 까는 논문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험 없이도 이 논문이 왜 잘못됐는지 왜냐면은 이거는 워낙 이게 정설이 이게 최고 중요한 사실이라고 발표하고 사람들이 모두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은 이렇게 해서 잘했는데 에디터가 만약에 그걸 억셉해주면은 그 논문이 실려요. 그러면서 지들끼리 이제 그 논문으로 전쟁을 시작해요. 그래서 앙숙인 그 랩들이 많아요. 난 이거 보면서 너무 멋있는 거야. 거기까지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인디어에 나오죠. 그 두 진영이 있어요. 장난 아니잖아. 진영이 둘이 싸우는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가 발전하는 거 왜냐면 알고 보면 거기 같은 경우는 둘 다 부분적으로 오라. 그 다음에 그 독일인가 어느 나라에 이게 되게 유명한 사기 사건인데 어떤 사람이 네이처를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한 볼륨에 같은 전화를 내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네이처 같은 건 아예 불가능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에디터가 직접 그 저자를 만나는 경우는 없는 게 너무 많이 나니까 궁금해서 찾아갔어. 실험 데이터 좀 보니까 다 지워버렸대. 그래서 사기를 해서 다 내리고 사기극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외국은 이런 게 많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적이라는 게 이게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부정적 감정이 있어서 적이라고 하면은 그런 게 있는데 경쟁자입니다. 경쟁자. 여러분이 인생에서 더 이 자본주의 사이에서 더 뭔가 이렇게 더 풍요를 누리고 싶고 여러분의 업적을 더 남기고 싶고 그렇다면은 경쟁은 필연적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시간도 한정됐고 한정된 게 많기 때문에 뭐 자원도 한정됐고 그 안에서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해서 최대한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는 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경쟁을 피한다? 말도 안 돼. 우리는 그러니까 경쟁과 협력을 항상 이 두 축을 놓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길 땐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협력을 해 오히려 또 팀 단위로 경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철학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계기를 이렇게 이 짧은 글을 계기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힘든 거를 피하고 싶어서 경쟁을 안 하는 건 아닌가. 그다음에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에서 벗어나자. 적을 안 만들 수는 없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애플, 삼성 되게 적처럼 보여주면 또 협력할 거 협력하고 최근에 어. 또 협력했어.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소송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송 중이에요, 둘이요. 근데 뭐예요? 삼성이 TV는 잽도 안 되게 많이 파니까 뭐 아직도 원탑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렇지. 아이튠즈를 삼성 TV에 넣어달라고. 그렇지. 삼성도 땡큐라고. 그게 그거예요. 때는 또 적과의 같이 합치 협력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유두리 있게 할 수 있는 게 진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 적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잘 대처하는 게 적을 중요하다. 어떻게 적절히 대처할 것인가 가 중요하다. 그럼 또 학습 능력도 필요하고 음. 그렇게 여러분도 요번에 이제 그 경쟁 이런 라이벌 구도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